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 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것만 내 고향 남쪽 땅 보고 봐도 못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풀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네, 평화철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와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부터 제18회 평화통일 모교 특별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보는 저는 평화철도 집행위원이고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영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대담은 처음 맡아보는데요. 대담 진행은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교 특별대담은요, 남북교육연구소장인 이병호 박사님을 모시고 학교 통일교육과 남북관계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호 박사님은 평소 학교 평화통일 교육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학교 통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병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 요즘 뭐 이렇게 은퇴하시고 교직에서 예. 학회 활동이며 대북 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하며 무척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박사님 소개시키는 것보다 직접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잘해줬는데 조금 더 뭐 부연 설명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윤리, 도덕, 사회, 논술 토론 이런 것을 32년간 아이고, 네. 가르치면서 작년 2월 달에 이제 정년 2년 남겨놓고 명퇴했고요. 네네. 2009년 2월 교육과정 전공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받은 다음에 고려대, 경인교대, 가톨릭대, 수원대 이런 데서 이제 개공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네네. 근데 이런 계속 근무하면은 뭐 조금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빨리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직이 정말 이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이고 또 급여 수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호봉이 많을 테니까 그걸 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을 꼭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네요. 예, 뭐 그렇게
수 아, 네.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네. 이병호 박사님은 이산 가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남북 관계 발전과 자주적 평화 통일이 간절할 텐데요. 이산 가족과 관련된 사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산 가족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네네. 왜냐면은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일사후퇴 때 네네. 내려오셨는데 평안남도 성춘군 쌍용면 석전리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일사후퇴 때 아내와 자녀 셋을 두고 아이고. 두 동생 남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아이고, 네네. 근데 이제 못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내려왔던 남동생들도 이제 남한에 연고지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제주도에 있던 제1훈련소 이런데 같이 자대 배치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네네. 자대 배치 받으면서 그래갖고 동생들도 못 찾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1999년에 형님 80세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아버지로서 역할 못하고 남편으로서 역할 못하고 형으로서 역할 못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한이 맺혔죠.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네네. 눈물 젖은 두만강 또 이제 꿈에 본 내 고향 이런 거 부르시면서 네. 한많은 그런 네. 그게 물론 이제 초등학교 교감으로 네. 35년 생활하다 정년 퇴직하시고 그렇게 살고 가셨지만은 참 한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에 이제 KBS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남동생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네네. 가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산을 가셨더니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래갖고 실망했고 돌아오셨죠. 아, 네. 근데 10년 전에 아이고.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한테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결혼해서 아들 셋을 줬던 겁니다. 아, 네네. 그 아들들이 저희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한테는 네. 사촌 형제죠. 네네네. 근데 이제 북에 계신 분들은 이복 형제, 네네. 이복 형제니까 더욱더 또 사촌보다 네네. 가깝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좀 통일돼서 그분들 만나뵈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 한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정말 아버님처럼 이렇게 한 맺힌 우리 이산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점점 이래 돌아가시고 예. 한을 못 풀고 남아있는 이산 가족들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북에 계신 저희 이복 형제분들, 이복이라도 형제잖아요. 네. 그 얼굴은 보지 못하고 또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네. 적십자 거기다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제일 큰 누님은 74살, 아래 형님이 72살, 그 밑에 형님이 71살. 어머님은 살아 계신다면 거의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보다 5살이 많으셨어요. 옛날 아이고, 분이라. 예.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1920년생이시니까는 이제 지금 이제 살아계시다면 올해가 100세가 되시는 건데 네네. 그 이제 어머님은 105이 되는 그런 아, 셈입니다. 저게 이제 그 얼마나 간절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작년하고 올해 제가 조금 활동했던 사진을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네. 그 간절함을 조금 좀 자세히 좀 네네네네. 요것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2019년이죠. 네네. 그 4.27 1주년 기념 DMZ 인간 평화 인간 띠익기 운동을 했습니다. 네네네. 수련선에서 네네. 잘 아시죠? 네. 네. 다 하지는 저희들도 한 2,000명 네. 안양에서 참여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이제 다 했어요. 한 번 더 하고 실제로 다 인간 띠 입기 운동하면 통일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화 마라토너 강명우 씨 네네. 같이 이제 섭외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최 주관해갖고 했던 거죠. 아, 네. 예. 아주 멋진 행사였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제가 작년에 이제 백두산 2번 올랐습니다. 네네. 가을에 한 번,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겨울에 한 번, 영하 40도. 두 분 다 천지를 보셨네요. 대단합니다. 예. 아주 운이 좋았죠. 다 네네. 서파로 올라갔어요. 네. 동상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에 사진 요것은 이제 중국 단둥의 조중 우이교, 네네. 압록강 철교죠, 옛날은. 네네. 거기에 있는 백로, 아니, 저기, 압록강에 발을 담고 맞은편에 있는 이제 압록강 넘어 신의주 네네.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아이고. 예, 네. 오른쪽은 작년 이제 12월 30일 이제 백두산 천지 북한에 오르기 전에 칼바람 맞고 오르기 전에 보천보 전투로 유명한 해산 그 앞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만강이 이제 경계가 되고 폭가 한 50m밖에 안 돼요. 네네네. 굉장히 적막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네. 이제 해산의 뒷모습이 됩니다. 뭐 이산가족으로서요, 강 너머 저기 가면 그 고향 땅인데. 그렇죠. 정말 아쉬움이 많았을 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두만강 같은 데는 가까운데 훨씬 네네네네. 많잖아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6월 20일 날 네네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됐잖아요. 그거 16일 내내. 6월 20일입니까?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6월 16일 날, 6월 16일 날죠. 6일 뒤에 장준하 추모공원 여기에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부합의 국회 미준 촉구 기전에서 결의 하나 이제 파주지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했던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로에 있는데 카페에 갔는데 네. 너무 이제 인정 넘어가는 노을이 멋있어서 제가 한 장 찍은 겁니다. 네네. 아, 사진이 너무 멋있는데. 예, 네. 진짜 좀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여기에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시 쓰시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한번 낭독 한번 멋지게. 네. 너무 예. 부족해갖고요. 네네. 그냥 편하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임진강 노을 이병호 태양은 날마다 임진강을 넘나들며 삼천리 금수강산을 평온하게 물들이는데 한결에는 70년이 넘도록 왜 오고 가지 못할까? 아버님 뛰어놀던 사냐? 제가 감격해갖고요. 생전에 네네. 가볼 수 아이고, 있을까? 감격해가 말을 좀. 네, 아버님 낳아 기르시던 이복 형제들 손주 손잡고 뵐 수 있을까? 임진강은 오늘도 국경 아닌 국경을 말없이 흐른다. 네. 이 얘기 됩니다. 아,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네. 네. 아, 박사님 그 이산가족 사연 들으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다 아픕니다. 네. 네, 뭐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 같고요. 빨리 이산가족들이 북쪽의 형제자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7년에 금강산을 갔었는데요. 딱 그 도착해갖고 그 버스에서 처음에 내리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진짜 입맞춤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시선이 있어갖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예. 감회가 좀 남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남북교육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남북교육연구소라고 활동 내용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간단히 그냥 한번. 남북교육연구소 제 바람은 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갖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직 지금 제가 역량이 안 되고 연구원들도 규합 안 되고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만든 건데 작년 9월 10일 날 만들었고요. 지금 회원은 그래도 91명인데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이라든지 좋은 글 같은 것은 거기에 많이 좀 싣고 제가 계속 공부하는 좋은 자료는 거기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좀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좀 다음 우리 연구소 카페 회원 좀 가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페 남북 교육연구소입니다. 꼭 들어가셔서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그 2019년도에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이 연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는 이건 교육부와 통일부가 한 겁니다. 요것은 이제 제 논문 제목은, 연구 제목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네네. 그래서 조금 부재한 놈의 교육 실태 조사와 교과서 네네네.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부르는 건데, 원래 그 주는 교육 실태 조사가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또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교 통일교육 실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교육부와 통일부가 잘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태, 그러니까 제 논문 제목은, 연구 제목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이렇게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취지는 뭐냐면은, 제가 통일운동, 통일교육 이것에 대한 활동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학교 통일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 먼저 좀 이렇게 봤던 거고, 제가 교육과정 전공이라 실태조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손쉽게 보는 게 이제 교과서거든요. 네네네. 교과서를 먼저 본 거죠. 교과서를 먼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명박근혜 시절하고 많이 바뀌었나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네. 하나도 안 먹혔습니다. 하나도 안 먹혔습니다. 네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아무것도 안 먹혔어요. 그냥 이따가 자세히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며칠 전에 폭파됐잖아요. 네. 굉장한 큰 쇼크잖아요. 네네. 이명박 대통령 3년 동안의 노력 물거품되고 더 소급된다면은 20년까지 소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네. 남북관계 확 경색됐고.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의 업체들을 박근혜 정부가 다 철수하게끔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미국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엔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스스로 했죠. 예. 스스로 했어요. 네. 그때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성공단 들어가려고 뭐 유엔이나 미국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죠? 맞습니다. 네. 180억 원 들어갔고 다시 만들 필요도 없었고, 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해갖고 이것으로 경색되는 그런 일도 안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장 돌아가면 그럴 일 없죠. 그러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성공단 철수, 그것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합리화, 정당화하는 그 내용이 현재 고등학교 생활과율이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고 올해 3월 달에 발행된 그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좀 이따가 그거 이제 좀 예. 직접 안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얘기 들으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 교육받았던 요즘 청년들이 예. 가장 보수적이 돼요. 통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예. 들었는데 우리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네요. 예. 이게 학교 통일 교육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란 게 다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교육이란 것은 뭐 회사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10년, 20년, 30년 뒤를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주역이 될 때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학교 통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을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은 얘네들이 뭡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 그죠? 그게 지도자가 그대로 가는 누가 거죠. 그대로 가죠. 예, 그 기본 인식들이 갑자기 갑자기 그게 누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그죠? 통일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굉장히 아니지 무서운 않아요. 일입니다. 예. 그렇죠. 이따가 그러면서 학교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취지에 대해서 잘 네, 들었고요. 예, 예. 본격적으로 그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의 그 통일의식과 교육 실태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는데 그 실태를 좀 자세히 좀 예. 주시죠. 네. 최대한 좀 간결해 핵심적인 내용만 좀 빨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2019년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는
교육부하고 통일부가 2014년부터 매년 하는 겁니다. 요것만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리고 국민한테 다 공표를 하고요. 근데 공표를 하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그때 밑에 주석이 다릅니다. 달려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있은 학생들이 많이 또는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게 접경 지역이라든지 DMZ라든지 이런데 현장 체육 학습 그게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막혀버린 그런 게 있죠. 코로나가 이거 통일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네. 조금 보면 요 실태조사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보면은 이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598개교 가 대상이 됐고 학생들로 말하면 이제 69,859명, 약 7만 명이 됩니다. 예, 많이 했네요. 네. 교원들은 3,817명, 한 4,000명이 되잖아요. 많잖아요. 네네네. 조사 기간은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0일간. 이제 우편 내지 방문조사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넘어가 보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세 문제가 네 문제 나올 텐데 우선 학생들은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북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미지가 뭐냐? 안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안 좋게 나올 것 같죠. 그죠? 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얼만큼 안 좋게 나오냐 이거 좀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북한 하면 뭐 떠오르냐? 그러면 요 표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하늘색은 이제 2018년도 조사 자료고 파랑색은 그 2019년 자료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019년 것을 본다면은 북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 뭐 독재자, 뭐 인물,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틀렸네요. 전쟁, 군사, 전쟁 또는 군사 이게. 적국으로 인식하니까. 예. 두 번째가 독재 인물, 세 번째가 한민족 통일 떠오른다. 네 번째가 가난과 빈곤이 떠오른다. 또 경제 체제, 인권 문제, 지원 연료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한민족 통일 외에는 거의 다 나쁜 것 같은데. 한민족 통일하고 지원 염려. 네네. 요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그거 빼고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요거 되면 요 합하면은 요게 23.4%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75% 정도는 부정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솔직한 그 응답하는 거니까. 네네. 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보면요.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있어서 오른쪽 보면은 2018년도 조사는 63%인데 2019년 네. 말에 한 것은 55.5%. 이게 무려 한 7.5%가 떨어진 게 되죠. 최근에 더 나빠졌네요, 저게. 그렇죠. 이게 2018년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3번이나 하고 평창 농경. 그 영향이 있었구나. 2019년엔 2월 달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해갖고 교착되고.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7.5%가 7.5% 맞죠? 네, 떨어집니다. 요게 되고 그러면 여기 요 문제와 관련해서 보는다면 이게 한 15년 정도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게 한 55% 안팎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네. 그러니까 2018년에 굉장히 요게 그 정상회담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네. 네. 이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는데 뭐 그 정도만 보고요. 너무 전문적인 거는 뭐 좀 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순서대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뭐 군비 같은 거 감축할 수가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뭐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유념해 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의 평화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 이렇게 돈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아, 네네. 예, 평화 통일하면 돈 엄청 많이 들어가 하지만은 제 젊은 세대는 실제로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이거 그 보수 그거 쪽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민족이고 평화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강해지면 그 좋은 거지. 무슨 돈 생각을 하고 뭐 북한의 자유와 인권 그걸 따지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서 네. 그렇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선생님들한테 이유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제일 크게 답한 이유가 첫째,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입시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죠? 통일교육 시킬 시간이 없는 네. 거죠. 입시에 있어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과목에 통일교육 단원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한 문제씩은 그래도 나옵니다. 한 문제씩은 나와요. 네. 네. 그래도 한 문제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제 생각에서는 한 10배는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회탐구증에 20문항이 나오는데 네. 한 문항. 그러니까는 학교 교육에서 통일교육의 비중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 그대로 20분의 1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할 좀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이 그 헌법 전문에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 헌법 사조에도 나오고, 예. 그 노태우 이후로 지금까지 예. 이 평화 통일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대한민국 통일 방안으로 정권이 바뀌는 거 상관없이 유지되어 왔거든요. 예. 국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게 한 문제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좀 바꿔주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운영하냐, 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교과 교육 시간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시간으로 이게 학교 교육 시간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냥 간단히 본다면, 교과 교육은 평균 1년에 3시간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 네. 창의적 체험 활동 한 2시간 정도 되는 게 되고요. 너무 적네요. 너무 적죠. 네. 이게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 한 2년간은 전혀 그 교육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는 이제 3, 4, 1, 2학년을 하나의 군으로 묶고 3, 4학년을 중학년, 5, 6학년을 중학년인데 3, 4학년에 한 단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3학년 때는 또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5, 6학년 때 이렇게 된다면 또 5학년 때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는 2단원이 나오는데 중학교 도다이 2단원이 나오는데 그냥 그건 뭐 중3 때 이렇게 하냐. 1, 2년이 없는 게 있죠. 그럼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나마 또 몇 시간, 예, 그런 거 포함해서. 예전에는 또 안보교육 위주로 돼가지고 이게 참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게 네, 넘어가죠. 학생들 네. 젊은이들 가운데 통일운동에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한다더니 관심을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예, 그러니까는 못 가르치는 거지. 이거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9년이 되는데 9년이 되는데 실제로 통일에 있어서 낙후된 것은 9년이 아니라 한 곱하기 2 정도 또는 3되면 뭐 18년 뭐 그 이상 이렇게 다시 이제 후퇴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평화 통일 교육 방법인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동영상 시청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강의시 설명 이렇게. 선생님들 자체가 잘 모르고 연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백두산 갔다 온 체험 교육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험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죠. 예. 가장 효과가 크고 실제로 그랬을 때 시간도 많이 그게 들어가요. 네네네. 돈도 많이 들어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본다면요. 네. 이제 보수 정권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보수 그런 당의 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학생들 체험 교육을 시키냐고 이제 그 중국 여행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통일보다는 안보, 북한 비상 이런 게 돼. 제 얘기를 약간만 하면 저는 정말 백두산 갔다 오고 나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1930년대 이후에 그 조선의 어떤 항일 무장 투쟁 예. 그거에 한 전문가가 돼봐야 되겠다. 예. 그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고 아는 거는 전부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예. 요걸 제대로 한번 아는 전문가가 한번 되어봐야겠다. 사실 그 결심을 냈습니다. 아직 공부를 충분히 못했지만 요즘도 틈만 나면 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만주 체험 교육이 그만큼 동북삼성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이제 12월 말에 그 동북삼성을 만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네네. 예, 만주 하면 이제 동북삼성이 네네네. 되죠. 거기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장 항일 독립투쟁 하셨던 분들 만주 얼마나 추워요. 그죠? 네. 예. 추위. 그러니까 세 가지를 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무장에는 굶주리는 거, 뭐 또 이제 추위와 싸우는 거, 또 하나가 뭐가 되죠? 또 뭐 하나가 있잖아요. 예.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저는 그거보다도 그 죽었는 우리 독립투사들 나이를 보니까 예. 뭐 10몇 살, 13살, 4살 뭐 예. 이래부터 해갖고 제 나이 많은 사람이 25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체험적으로 보고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예. 내가 역사에 죄를 짓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알아야죠. 그냥 알아야지. 예, 앞으로 예. 방향도 나올 수 옆으로 있는. 약간 샜는데요. 예. 그 학교 통일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 집필 기준, 예. 그 다음에 통일 교과서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을 예,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은 좀 예. 타당했는지 적절했는지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이제 바로 조금 뭐 웬만한 건 건너뛰고요. 네네. 교과서 분석, 그 봤죠.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아까 그 이제 개성공단 이제 그 중단하는 것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교과서 분석을 해야겠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만드냐고 좀 많이 신경했는데 보면 이제 기본 질문하고 세부 질문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예, 기본 질문, 기본 전제가 온전하고 타당해야지 그 다음에 세부 질문이 됩니다. 보세요. 여기 제가 요거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 한번 좀 보세요. 통일교육 교과서가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남북평화 통일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기여하는가. 어디 좀 문제 있나요? 네. 아주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없죠. 예, 네.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출발점이라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네네. 사실적으로 네네. 온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북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굉장히 왜곡된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좋게 받아들이는 건 그건 차치하고 그게 아니라 왜곡하고 혐오하고 사실대로만 가르쳐도 좋겠어요. 근데 사실대로 안 가르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대로 가르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국가보안법도 빨리 전면적으로 뭐 이제 명칭을 바꿔갖고서 그죠? 예. 네. 그런 국가의 보안이나 안보를 위한 그런 법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수정돼야 된다면 특히 고무 찬양제 같은 것은 이제 네. 빨리 좀 없어져야 되고 북한 자료 같은 거 네. 그죠? 그건 뭐 얼마든지 좀 보게끔 빨리 열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 보면요. 세부 지표로 이런 거 해봤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북한의 약점,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는가. 북한의 약점, 단점 있죠. 그죠? 그거 알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죠. 그죠?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마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마화.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화 시키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악마는 특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북한을 악마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네, 많이 네, 듣고 네, 있는데요. 네,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북한의 약점 단점이 있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라. 뭐 우리나라는 약점 단점 없으니까, 그죠? 네. 그 약점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혐오가. 두 글자로 네. 제가 네. 그걸로 그 약점 단점만 혐오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키죠. 이거 알면 제가 만 원 드립니다. 바로 저기 5천 회로 하나. 약점 단점을 강조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되어서 네. 약점만 단점만 알고 북한을 혐오하는 사람을 네. 두 글자로 꼴통. 땡. 만원 날라갔어. 북맹. 북맹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저는 네네. 좀 그래도 조금 비열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북맹. 네네. 우리 신 의원님께서 고상하게. 네. 북맹, 그렇죠. 예, 북맹 탈출해야죠. 네네. 두 번째, 지나친 안보 강조로 통일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안보 중요하죠. 안보 네.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안보, 우리나라 안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멀어지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보 중요하고 안보 강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최고의 안보는 평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보를 그렇죠.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적극적 평화가 네네네. 그죠? 적극적 평화죠. 네. 네. 불안 요인을 이렇게 제거하고. 가족끼리 전쟁 납니까? 주먹 맞습니다. 싸움입니까? 네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평소에 이렇게 가깝다고. 세 번째, 북미 문제 등 국제 문제를 마치 남북 문제인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국제 문제, 예를 들어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남북 문제인 것처럼 간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죠? 그 정도요. 네네. 왜곡된 기준 또는 오래된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적 북한관과 통일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다 비슷한 질문인데. 예. 이렇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찾아낼 때는 이렇게 세부적, 그래서 세부적. 왜곡된 기준, 잘못된 기준, 교육과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렇게 다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데 이제 인용할 때 있어서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다. 또는 틀린 거다. 그죠? 그러면 교과서는 오류가 될 수가 있죠. 네네. 그런 거요. 분단의 현 상태 유지를 중시하여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가. 사람들 중에서는 뭘 통일을 해, 돈 들고 귀찮고 머리 쓰고 현재가 좋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죠? 네. 계속 이 평화 상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하고 친화적으로 노력하고 그럴 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통합 통일은 뭐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맨날 으르렁거리고 혐오하고 그러면 그죠? 네, 그런 거요. 끝에 다음에 이런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의 일인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왜곡하고 있는가. 네네. 통일 비용이니 뭐니 이런 거. 네네. 당장의 일이 아니거든요. 통일 편익을 강조해야지. 그렇죠. 예. 비용의 10배는 되죠. 예. 편익이.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고 네. 이 사람들이 5년, 10년 나 살고 있을 때 나한테만 이익이 되고 우리 가족 되면 이익이 되면 되죠. 북한 생각 아니고 우리 손자, 손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현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뭐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토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과목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 통일 교과서를 봤는데 고등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가르치는 과목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고 한국사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라는 데서 가르치고 한국 지리에서 가르칩니다. 네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국사나 통합사회나 한국 지리는 제가 교과서를 볼 때 큰 문제점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것들은 조금 좀 그래도 역사다, 지리다, 사회다 상당히 사실적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생활과 윤리에 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윤리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런 교과서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저는 굉장히 불신을 이번에 갖게 되었는데요. 한 2주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통일부에서 소위 북한 인권백서라는 걸 예. 발간을 매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이래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인권백서를 쭉 봤습니다. 예, 예. 봤는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예. 내가 계속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조사 방법이나 북한 예, 인권 예, 조사 예, 방법이나 지금의 조사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똑같냐? 예. 전부 탈북민들 예. 북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어요. 예. 북에 대한 의견도 안 물어봐요. 북에 대한 인권 예. 그것 때문에 북은 제재를 받아가 중리산이 막 이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탈북자를 상대로 하는 북한 인권 조사 방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이러면 탈북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탈북자분들의 대부분이 북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북에 이래서 빠져나오시면서 그 과정에서 뭐 안 좋은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 이런 것들이 예. 잘못된 북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통일부 자료니까 예. 교과서에도 실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정권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데 왜 이런 거는 안 바뀔까? 그래서 방금 통일교육의 적합성 얘기하는데 예. 그 생각이 얼핏 나가지고 막 예. 화가 나가지고 예. 네. 저기 이제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신 의원님께서 보신 게 2020년 북한 인권 백서를 보신 거죠. 네네네네. 2020. 예, 그러니까 2020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2019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2020년 난 그게 김현철 2월달에. 장관이 가도 이거 안 바뀌나 이거 못 바뀌고 뭐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그것도 했죠. 잘 네.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조사 방법이 안 바뀐다 그랬는데 조사 방법 제가 다 2020 거도 다 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조사 방법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네네. 인터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네네. 저는 북한 인권 백서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2020 그거 보고 큰 문제점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느꼈는 거예요. 네네. 양반이다 이렇게 느꼈는 거예요. 그래요. 왜 제가 볼 때는요. 예, 양반이다. 교과서나 이런 더 심각한 모양이죠. 아이고. 네네. 이제 조금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과입니다. 네네. 예,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나 통합사회나 한국지를 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생활과 윤리는 5종 5개가 뭐 검정 통과한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6가지 제가 검토 기준으로 세운 거에 있어서 하나도 없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뭐 4개씩이나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은 뭐 이 교과서 만든 그분들도 조금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분들 뭐 너무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들에 앞서가지고 이게 뭐 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예요. 이게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고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전 이거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주로 공무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정말 좀 잘해야 되겠다. 예, 잘하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우리 신 의원님이 2020 북한 인권 백서 굉장히 문제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양반이라고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저 어떻게 뭐 그렇게 뭐 급진이나 진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급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정말 합리적 상식적인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상당수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은 즉 결코 급진 아니요 뭐 극우도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제 또 가끔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데이터 하는 거 있는데 뭐 저는 뭐 급진은 아니고 뭐 그냥 그 진보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그 객관적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예. 뭐가 네, 있나요? 통일교과서 내용하고 예. 됐죠. 네네. 예. 지금 좀 약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학교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 방안 중심으로 예. 좀 말씀을 예, 해주세요. 예. 문제점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진지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거 제가 이제 좀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요. 고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검토 결과인데요. 보면은 이제 미사일이 평화를 탁 쏘러가는 그런 모양이 있고 여기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30일 착공해 이듬해 12월 15일 첫 제품을 생산한 지 11년 2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 경영 활동이 위협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통일당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아래 이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도서출판 묘영산 익명입니다. 19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바로요. 남북 경색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3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은 남한이 아닌 체제 수호를 위해 미국에 대한 방어 수단인 것은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개성공단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 남북연락소 폭파와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또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고 행할 때 유일한 남북 간의 통로가 막힌다고 우려를 했지만은 남한의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는 결코 막지 않거나 못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네.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시민단체나 뭐 그죠?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결정을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20년 6월 현재 고교 교과서가 제시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학교 통일교육 현황이다. 올해가 3년 차인데 이 잘못된 게 학교 교과서에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5개 중에 한 권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근데 문제는 언제 이 교과서 내용이 수정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출판사에 얘기할 수도 있고 교육부에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건 수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단기적 이건 해야 되고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거 바로 읽어보죠. 아까 그 책 뒤에 있는 겁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아이들은 10시부터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면 벌을 받는다. 좀 굵은 글씨만 보죠. 식사로는 옥수수밥을 지급받는데 보안원의 지적을 받거나 아이를 도와주다가 발각되면 이틀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다. 한편 정치범 수용소는 지하 감옥이 있다. 개인 가업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독방에 20에서 30일 구금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누가 통일을 하고 싶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어이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최근 법무부에서 나오는 한 4,000페이지짜리 그 북쪽 법전을 이래 봤는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어떤 수용기관이 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법전에. 예, 예. 그리고 인권백서에, 여기 또 인권백서를 인용했는데, 인권백서에 나오는 그 많은 어떤 처벌 방법들이 북한형법의 규정조차도 안 돼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지나치게 과장되고 예.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버젓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는 예. 굉장히 좀 경악할 일입니다. 예. 그죠. 경악할 네네. 일이죠. 네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과서 지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2018년부터 네네. 이 책 역시 올해 3년째. 예, 이거 통일연구원에서 나왔네. 이거 통일부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이 교과서인데요. 네네네. 교과서에 그래서 출처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이렇게 그 출처로 쓰여진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볼 때,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래.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이 내용 보면서 학생들은 저게 모르겠어요. 북에 대한 직접 인권백서가 직접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북의 안 의견은 나온 하나도 거죠. 안 듣고. 안 나온 거죠. 오로지 북한에 좀, 들어가서 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죠? 예. 북한 통해서 확인도 했고 직접 탈북한 전부 사람들, 탈북민들 예. 좀 약간 북에 대한 섭섭함과 적개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게 조사가 됐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돌에서 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아까 신 의원님이 2020년 거 봤다 그랬는데, 북한인권백서였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나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2019년고, 18년 놓고, 딱, 이게 이만큼 두껍잖아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옵니다. 이거 다 봤어요. 계속해도 안 나와요. 요 구절을 뭐 200~300페이지 되는 것에서 찾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다 일일이 했어요. 2020년, 19년, 18년 쭉. 그러니까 언제 나오니까 2010년, 13년도 인권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13년인가 안 썼잖아요. 예, 창피하니까. 이 정도로 넘을까요? 문제점은 얘기하고 예. 개선 방안 좀. 예, 그럴까요? 예. 예. 이렇게 하고요. 개선 방안에 보면, 자, 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죠. 보면 이제 이게 교과서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는 뭐에 기초해서 만들면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교과 교육 과정. 예. 이게 그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이게 교육 과정입니다. 네네. 요즘 성취 기준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요거 자체는요. 생활과 윤리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이게 교과서 지필 기준 이게 문제가 돼요. 예.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네. 이 지필 기준은 일반인들이 쉽게 찾기 어려워요. 여기에 근데 이 지필 기준에 맞지가 않으면은 교과서 검증이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CA 차원을 벗어나 남북한 상호 간의 이익이 되면 물론 민족의 화합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목표에 부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방적인 지원이나 CA 차원을 벗어나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인도적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일방적인 지원이나 CA가 인도적 지원. 북한이 아무리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네. 홍수가 나고 코로나가 방역된다고 하더라도 도와주면 안 된다. 그죠? 남한에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1990년 중반에 그 대기근 경제난 때 그 김영삼 정부였을 때 하나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도 튼튼한 국가 안보의 토대에 강조하고 있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북한 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정당하다. 북한의 뭐 자유와 인권과 정의를 그런 거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근데 많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일교육 교과서 지필 기준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필 기준은 또다시 뭐에 영향을 받냐? 그럴 때 이 통일교육 지침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2중, 3중으로 뭐 계속 올라갑니다. 예, 올가면은 네. 그런 게 있구먼. 이 통일교육 지침서는 이게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통일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통일부는 통일에 대해서 잘 아니까는 네네. 통일부 의견을 참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교과서니 교육관이 교육을 하는 데는 교육부니까 교육부에서 통일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그걸 참고해갖고 이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이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총론 부분이 없는 거예요. 통일교육에. 총론 부분을 누가 얘기하냐? 통일부 이제 통일교육원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통일교육 이게 총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일부는 교육부보다 훨씬 더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통일 정책은 직접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바뀌었나요? 올해 와서는 통일교육 지침서는 통일교육 지침서 이게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네. 요것은 이제 2008년 놓고인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한 2018년에 네. 이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필요하면 그때 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요걸 보면 이제 그러면 통일교육 지침서 위에는 또 뭐가 있냐? 네. 이번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는 거예요. 통일교육 지원법의 내용을 보면 뭐가 됐냐면 교육부나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교육청의 교육감 이 사람들은 통일부가 만드는 그런 통일교육 지침 이것을 보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영할 수 있다도 아니고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저런 법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법대로만 할 법대로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이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연구원이나 통일교육. 제가 국가보안법 개폐 운동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통일교육지원법 네. 개정 운동을 해야 될 것 그래갖고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좀 이게 더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개선 방안은 이제 조금 한 번 더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 아니 개선 방안 좀 말씀해 주시면 개선 됩니다. 시간이 그럼 좀 이제 지나고 결론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교육 현황 실태는 어떠냐를 할 때 매우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3년이 됐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교육 시간도 안 늘어났다. 교육 시간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뭐 매우 작다. 매우 적고 내용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통일교육지원법이나 지침서나 지필 기준이나 그것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청청시야 있는 이거 하나도 안 바뀌고 예.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대로 지금 교육을 안보위주 교육이나 북에 대한 북면 교육을 그대로 받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모르신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누가 알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모르고 교과서 잘못된 이도 모르고 근데 이 교과서 집필자들도 지금 모를 거예요. 검정한 사람. 내일부터 통일운동을 이거 통일교육법 바꾸자는 운동을 하러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전 그래서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좀 바꾸려면은 네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학회가 있어요. 이제 교육과정 총론 차원에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이번엔 한국통일교육학회 이거는 교과교육학인데 좀 총론 연구하는 쪽에 다시 연구 좀 해갖고 투고해가지고 거기서 좀 발표할 거예요. 예. 박사님하고 막 응원하고 이래 지지하고 그러겠습니다. 좀 많이 활동해 주십시오. 네, 과제가 연구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남북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는데요. 학교 통일 교육에 이런 게 악화된 남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굉장히 미치잖아요. 첫째, 애들이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고 물 건너 갔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통일교육 영향을 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딱 되고 나니까 보수 우익단체에서 잘 됐다 갖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뭡니까 바로 벌써 이제 출범을 합니다. 하나 이제 지금 보여드리면요. 이런 데가 나와요. 제 연구소 카페에 올렸는데요. 이건 조선일보 6월 18일자입니다. 이 기사인데요. 문정부의 이념 편향 통일교육 감시 보수단체 연합체 결성.
이게 바로 나옵니다. 보수들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년 편향 통일교육 감시한다는데 이 사람들의 이거 내용을 보면 12,000명이 회원으로 뭐 출범한다 뭐 일단 뭐 있어요. 그리고 뭐에 기초해서 보냐 할 때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그죠? 네, 전문 그러기에 예, 거기에 뭐 자유민주주의 뭐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자유민주주의도 좀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또 근데 요거 만들 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남쪽 체제를 말하는 야, 그런 이중성이 보수 단체 연합체나 결성해서 이거 바로 그 이런 게 나옵니다. 방공통일 교육을 감시하겠다 그 얘긴데. 예, 이렇게 바로 떠버렸어요. 걱정입니다, 네. 예,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그죠? 뭐 요약하면 이제 악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한반도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예. 그 평화통일 교육의 문제점 또 그런 개선 방안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오늘 네. 새로 알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좀 예. 부끄럽지만 예, 제가 어떤 그래서 거좀 알려야 되겠네. 제가 그래서 카톡방이니 연구소니 뭐니 가장 애를 쓰려고 하는데 네네. 아직은 뭐 제 역량의 한계로 약한데 네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는 뭐 네네. 이런 걸 통해 갖고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예, 어떻든 우리 박사님이 하시는 그 통일 교육 그 연구소가 정말 활성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걸 제가 이렇게 대담 진행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그래요. 겁니다. 다른 네. 거보다도 네네. 꼭 회원 가입해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네네네. 아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꼭 좀 해주세요. 이제 실명으로 해주세요. 네네. 좀 마지막으로 네.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잖아요.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말씀 해주세요. 6월 16일 날 개성공단 폭파되고서 지금 그걸 설악산에서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아주 머리가 하얘지고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뭐 그렇게까지 폭발할 필요가 있냐? 또 대통령한테 그렇게 좀 무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학회 토요일 날 있는데 이렇게 되졌는데요. 그렇게 되졌는데 요거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제 파주결의 하나에서 네네. 파주결의 하나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이게 이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표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 뭐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해야지 된다. 그러면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 얘기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냐 그걸 얘기를 해야지. 예, 대북전단 하면 그러면서 이제 제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이제 안재영 대표하고 같이 합의했던 게 뭐냐? 답이 뭐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부족한 점에서 깨우치고 다시 시작하자. 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다음에도 뭐 이제 청와대에서 섭섭한 얘기를 했지만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계속 하고, 그죠? 우리는 뭐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 그죠? 어저께부터 뭐 확성기 철거하고, 전단 보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MZ 이런데 군사조치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숨 돌렸죠. 네. 한숨 돌렸고, 네. 굉장히 다행이잖아요. 다행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회복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네네네. 긴 안목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새로 시작하자.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민족 그렇죠. 공조를 우선해 놓는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족 공조 우선의 입장을 가지고 새로 한번 그렇죠.
새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평화철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18회 목요 특별대담 시간으로 남북교육연구소 이병호 박사님과 학교 통일교육과 남북관계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북의 군사적 조치 예고로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의 군사적 조치가 보류되어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의 신뢰 조치 행동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미회담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민족 공조 우선의 입장을 확실히 천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담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남북 합의 국회 비준, 한미 워킹그룹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정부의 대북 안보 통일라인 교체 등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오늘은 학교 통일교육과 남북관계 회복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병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은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끝까지 시청해준 고맙습니다. 평화철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